오늘 좋은 아침에서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창밖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예, 어디서 예.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김에서 창원 넘어가는 창원 터널 앞에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출근 인사 드렸습니다. 아, 지금 창원 터널 근처에 계시는군요. 예, 예. 네, 후보님 지방선거 투표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동안 경남 곳곳의 유권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그동안 느끼신 경남의 바닥 민심 어땠나요? 우선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네. 경제가 너무 어렵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남을 이번에는 한번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변화나 교체 이런 민심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이게 대한민국이 보면은 대통령이 바뀌니까 나라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경남도 한번 사람을 바꿔서 경남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그런 민심이 바닥에서는 제일 큰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이 또 새로운 경남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이 경남의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23.83%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이 예. 여야 모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의 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요. 우리 네. 경남 도민들께서 이런 높은 투표율 선거에 참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좀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건 모든 후보들이 다 전력 투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의 투표율만 가지고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두관 네, 그렇죠. 지사께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입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탄핵 국면에서도 0.5%를 졌던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남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는 경남의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도민들이 한번 바꿔보자, 좀 변화해보자 하는 그런 압도적인 민심이 선거 결과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주말에 현장에서 도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후보님께 네. 바라는 공약이나 바람을 이제 목소리를 직접 담아왔는데요. 첫 번째 네. 농업 정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들어보실까요? 예. 김경수 후보님, 저희는 농사 짓는 농사꾼인데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네, 좋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몇 년을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딴 시도에는 다 로컬푸드 단독 직매장이 다 있답니다. 경남 수부도시가 우리 창원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만 없는 게 교수님들도 안타까워하고 저희들도 안타까워하고 또 이 로컬푸드 단독 직매장 짓기 위해서 이 더운데 녹아 앉았거든요. 사실은 장사도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우리 농민들이 눈물 날 정도로 힘듭니다. 우리 친척들은 다 이리 고성에 살면서 김경수 찍으라고 자꾸 애들도 다 그러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사람을 찍어야 우리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요게 찍을까 저게 찍을까 우리도 굉장히 그거합니다. 네,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또 창원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예. 예,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농산물 수확과 포장, 가격 결정, 매장 진열, 재고 관리 등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상설 판매장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 농민들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다녀보면은 농촌에 계신 우리 농민들이 지금 보면은 정말 많이 어렵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거는 마늘이나 또 양파 가격이 폭락해가지고요. 결국 농민들 말씀들 들어보면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제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풍작이 돼서 오히려 폭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됐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제 그 농축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통해서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농민들께서 열심히 고생하셨으면은 그 고생한 대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이 안정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도 그 일환으로 농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로컬푸드 직매장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이제 수도권의 공공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경남의 친환경 급식 네. 식자재들, 이 식자재들을 서울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식자재 공급 플랫폼을 공동으로 만들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네.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의 걱정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농민들의 걱정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럼 네네. 두 번째 질문 함께 들어보시죠. 장애인에 대한 그런 복지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활동 보조를 지금 부모가 할 수 있게 지금 승인을 내달라 말아라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데 부모가 그 자기 새끼를 좀 케어를 하면서 이제 좀 지원을 받고 하면은 그 다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장애 아이를 둔 엄마는 지금 그것만 돼도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의 질문인데요. 예. 네, 이 밖에도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요구들도 많습니다. 후보님께서도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장애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 같은 그런 거기도 하잖아요. 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이제 사실은 선진국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점에서 가야 될 길이 아주 먼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장애인 부모님,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 보조를 왜 가족들은 안 해주냐. 이 부분은 지금 그 정부의 이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안에는 제한적으로 이걸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활동 보조를 최대한 늘려가는 쪽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걸 가족에게 전체 다 허용할 거냐는 문제는 또 그 안에 이런저런 쟁점들이 있어서 정부가 검토 중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걸 떠나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이제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은 가족들도 함께 매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활동 보조 확대를 통해서 그 가족들은 또 가족들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장애인과 가족이 더불어 함께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내고 있고요. 지금 경남에서는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네. 우리 경남의 어린이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이 재활병원, 전문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멀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 제대로만 재활치료를 하면은 장애를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은 꼭 경남에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이 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이제 도지사분께서 되면 보육교사다 보니까 경남 지역의 다른 이렇게 시도 이렇게 비해서 저우 개선이나 이런 게 많이 약하더라고요. 우리 보육교사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을 다른 도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저는 이제 정년을 좀 바라보고 있지만 밑에 이제 후배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아이 키우는 문제가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을 때 그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여유가 있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같이 행복합니다. 그럼 이게 어린이집을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보육 환경을 만들어 드릴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보육 환경을 함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는 8시간 노동제가 보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급여가 대단히 열악한데 그것조차도 8시간 기준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8시간 이후에 남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이들 돌봐야 되는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처우가 대단히 열악한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고, 그리고 경남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육교사의 처우나 아이들 보육 환경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까지 아이들 기준으로 반드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40%로 확대하겠다. 이건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네. 그런 그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꼭 만들겠습니다. 네, 이 경남 지역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하루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딱 그거 하나만 제발. 다른 거 솔직히 말 많이 해봐야 입만 아프고, 정확하게 말하면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좋은 직장이 없죠. 대기업은 거의 하늘이 별따기고 중소기업 자체 질이라도 조금만 올려주면 차라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도 지금 둘이 놀고 있거든요. 대학 졸업했는데 다시 이제 대학원을 지금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2년차 석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시 또 2년이 다 됐어요. 다시 또 박사학위 받는데요. 가까이 이렇게 청년 실업자들이 많아서 사실 걱정입니다.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 문제가 또 빠질 수 없겠죠. 예. 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네, 어떻게 예. 보시나요? 지금 경남의 청년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었다고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이제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 간담회도 자주 했는데 만나보면은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취업 부담인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을 해결할 수 있으면 취업을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일자리 문제는 3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경남 경제가 워낙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공공부문이라도 대통령께서 대선 때도 말씀하셨지만 경남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능한 좀 빨리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든지,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일자리도 지원을 통해서 제조업을 혁신하고 산업을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경남의 중소제조업체들도 갈만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스마트 공장 이렇게 바뀐 데 가보면 근무 환경이 대단히 괜찮습니다. 여건도 좋고요. 네. 그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빨리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경남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네. 이 창업 투자회사인 벤처 캐피탈도 하나 없고, 그래서 이런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창업 지원을 경남도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네.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청년 실업 일자리가 가능한 한 빨리 청년들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5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그말 때문에 좋아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통일에 좀 더 우리 가까워지면 제일 좋겠고, 우선은 좀 힘들더라도 힘든 걸 해내야죠. 경남도 역시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네, 경남의 초고령화가 아주 심각한데요. 이 서부 예, 예. 경남의 산청, 하동, 남해, 함양 등은 30%가 넘는 초고령화로 이미 진행이 깊어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초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예, 경남의 경우에는 전국에 이제 고령화율 시군별로 고령화율을 따져보면은 10위 안에 4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고령화 좀 높게 진척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경제도 이렇게 만들었고, 네. 민주주의도 이렇게 만드신 그 주역들이신데, 이분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고 모시는 건 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남에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히 모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거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결국 저출산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산율을 올리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남으로 새롭게 기농이나 기촌 또는 이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끔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올리는 대책은 단순히 출산 장려비라든지 돈을 지급하는 문제로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 그것 가지고는 해결되기 어렵고요.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이런 좀 전반적인 종합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건 시군들과 네. 긴밀하게 협의해서 실제로 산청 같은 경우가 출산율이 3년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범 사례들을 경남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리고 경남으로 귀농 기촌하거나 또 경남으로 사업 기회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남은 질문들이 더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마무리를 좀 길게 했나요? 아닙니다. 네,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님의 이제 경남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제 이틀 뒤면은 경남의 미래 운명이 바뀝니다. 이번 경남이 과거로 다시 돌아갈 건지 아니면 미래로 갈 수 있게 할 건지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투표로 꼭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52세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번에는 꼭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였습니다.